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호갱노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심 시들 호갱노노 이용 시간 반토막. 자, 호갱노노랑 그리고 아파트 관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논란 적이 있는데 호갱노노는 지난 6년, 7년 동안 급성장한 앱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앱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조회수에 따라서 링크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높은 지역, 관심이 높은 단지를 따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카톡방이나 아니면 카페 글에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조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집단적 움직임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생각했어요. 이런 게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용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무슨 일이 있나라고 또 전화도 해보고 제가 호기심에 그 조회수가 올라간 단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대요. 왜냐면 아무래도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의가 오잖아요. 거기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호갱노노 보고 연락을 드려요 하면은 아무래도 거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호재라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다다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 아파트의 특성상 거래 몇 건만으로도 시세는 변동하니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매도인들의 태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결국 영향을 미친다. 근데 전 이걸 나눠서 보고 싶거든요. 수업 시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분들은 이 개념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그죠? 우리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민한 거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다들 슬퍼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런 이유는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가족과 직관돼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라 그래가지고 막 투기하고 투자하고 사고 팔고 돈 남겨먹고 세금 내고 정부랑 싸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내 집 한 칸, 전셋집, 월세집, 하숙집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돌아다니는 시장이 있어요. 이 단순하게 돌아다니는 시장은 여러분 호갱노노랑 별 상관이 없어요. 네이버는 쳐보겠죠. 네이버 쳐보고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해보고 이 집이 나랑 맞는지 구조가 나랑 맞는지 남양인지 동행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호갱노노는 사실 요새는 좀 많이 넘어오긴 했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런데 호갱노노는 유동성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면은. 그래서 이쪽 시장은 확실히 약간 투기, 투자랑 연동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호갱노노 이용 시간이 반토막 났다는 건 뭐냐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을까요? 세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금이랑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좀 잘못하면은 세금 내고 끝이에요. 세금 내고 내 돈은 날라갑니다. 세금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주택자가 들어오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데이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쓰니까 결론적으로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투자나 다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접었다. 요새 좀 소강 상태다. 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분들, 내 집을 구하는 분들이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되게 웃기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 제일 필요한 건 투기꾼이에요. 웃기게 들리시겠죠. 왜냐면 지금 하반기로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큰 이펙트가 없고 뉴스에 실릴 만한 통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전월세 시장은 이대로 가면은 안정화랑 거리가 멀어요. 물론 지금 여당에서 뭔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신규 임차인도 기존에 비해서 5% 한도 이내에서 전세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이나 또 명칭하에 뭔가를 줄 것 같은데 이게 세야 돼요. 갱신권에 대해서 여태까지 임대인들이 느낀 부담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6억짜리가 있어요. 전세가 6억이 있는데 이 단지가 전세가 11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6억이에요. 현금 5억, 이자 없이 현금 5억을 내 손에 더 줄 수가 있는데
갱신권 때문에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분도 어쨌건 사람인데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뭐라고 양보했다는 부분을 상충할 정도로 뭔가 혜택이 세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셀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큰 메리트를 주냐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좀 영향이 효과가 다르겠죠. 근데 너무 큰 인센티브는 못 줄걸요? 물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집을 가진 사람, 임대인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 부자 정부다 아니면 뭐 토건 세력이다 이런 얘기 바로 득달같이 나옵니다. 세게 못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또 안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따르는 사람들 전세금 되게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세가를 좀 낮출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어떤 주인냐에 따라서 집주인이 결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그냥 임대차 3법을 폐지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돌리고 투기꾼을 양성을 해서 전세 공부를 많이 하면 투기꾼들이 본인들끼리 추한 싸움을 통해서 서로 경쟁에 붙으니까 전세를 싸게 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전세가 내려가면서 결국 서로 팔라고 하면서 매매가까지 내려가는 공급량이 많은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경쟁에 붙은 헐값 시장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 정말 이 정도 망가뜨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망가뜨리기 어려울 만큼 망가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정말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그냥 개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셨을 때 이건 알아주세요. 이대로 계속하면은 투자자들은 더 접근을 안 할 것이고 그럼 전세나 월세는 더 공급을 안 할 것이고 실수요자분들은 더욱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거래량은 쩔어요. 지금 지난 7, 8개월 동안 이대로 가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째로 거래는 없어요. 서울시장이 뭐 5천 건은 이제 옛날 얘기고요. 뭐 3천 건도 안 되는 2천 건, 1000건, 2000건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거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단지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세금이 세니까 개수 갖다 자꾸 괴롭히니까 한 채를 큰 걸 하니까 자꾸 이 일명 똘똘한 채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전체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하지만 일부 거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따져보면 동호수가 다르거나 세금 회피 매물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싸게 사고 또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옮겨 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전월세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여태까지 평균 5천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하다못해 5천 건 안에 1천 건은 다주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1천 건에 대해선 전세가 나왔을 텐데 앞으로는 전세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공실률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계속되면은 상대적으로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실로 내버려두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집주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비워놓냐고 하셨죠. 여러분 틀리셨어요. 정말 틀리셨어요. 가보세요. 있나 없나.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유럽 선진국이랑 미국에 이미 있는 행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집 보러 가면 집 비어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서울의 집이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어 놓으니까 사회적 낭비가 일어나는데 또 비난도 못하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한번 집어 넣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팔려면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전월세의 공급량이나 구축의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집이 남아 도는데 투자를 하든 말든 어떤 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 이 수요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월세로도 가고 매매로도 가겠죠.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공급이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수년 동안 시장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빵이에요? 구울 수가 없잖아요. 빵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황을 봤을 때 호갱 노노 시간이 좀 늘어나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좋은데 여러분 지금 제 채널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 정부가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만 해도 뭐라고 하실 텐데 역시 투기꾼 편이다, 다주택자 편이다, 토건세력 편이다, 없는 사람 죽으라니 아니에요. 없는 사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가면 없는 사람 더 죽어요. 왜? 월세 오를 테니까. 지난 2년 내에 서울 아파트 월세 2배 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월세 2배 원래 안 올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신경 쓸 부분이에요. 하여튼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나 어떤 조회나 이런 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호갱노노 이용 시간 줄어들고, 다 줄어들 겁니다. 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공급은 계속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을 해결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누군가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